안녕하세요. 부동산이 좋아해 강스타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는요, 이 공공 재개발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업로드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재개발이 기존에 전면 철거 방식에서 도시 재생으로 전환을 한 5, 6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개발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이 수건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느껴지는 바로 이 공공 재개발이 적은 돈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그 지역과 매물은요, 신길 1구역이었고요. 그리고 장위 11구역, 그리고 원효로 1가, 이 외에도 장위 9구역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만, 자, 제가 이들 지역에서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추진위가 단단하게 있느냐, 튼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추진 주체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들 지역을 선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결과로요, 이 신길 1구역 같은 경우는 동의율이 56%, 그리고 장위 11구역 같은 경우는 동의율이 한 40-50%, 그리고 용산 최고의 입지라고 평가받는 이 용산의 원효로 1가 동의율이 56%였습니다. 자, 이 동의율이 높다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범단지에 선정될 가능성도 높고요. 만약에 이번 시범단지에 선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번에 기회를 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들 지역과 견주어서 하나도 뒤처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지역 네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바로 청량리인데요. 이 청량리는요, 계집이라도 사두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간량리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간량리 옆에, 청량리 역세권 바로 옆에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번 공공재개발에 신청도 했죠. 바로 용두 3구역에 대한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번에 언론에서 발표한 그 신문 자료를 좀 볼 텐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신청 그 후보지가 약 한 60여 개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 언론 보도와 달리 10개 정도가 더 추가가 됐네요. 약 한 70곳이 신청을 확정했다라는 신문 기사인데, 자, 이들 지역 중에서 정비구역이, 기존 정비구역이 한 15개, 그리고 신규 구역이 약 한 55개소인데요. 이들 지역 70개 중에서 약 한 20곳만 뽑을 그런 예정이다라는 확정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기존 정비구역은 속도가 아무래도 신규나 아니면 해제 지역보다는 빠르기 때문에 대다수 선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해제 지역이나 신규 지역은 5개에서 한 8개 정도 이번 시범단지에 선정이 될 텐데요. 자, 이 신규 구역 중에서도 과거에 예정구역으로 묶였던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 1구역이나 전농 9구역 이런 지역은 사업이 지체되고 정체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 데들 위주로 이번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그들 지역이 동의율이 높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일단 신규 지역에 재해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꼭 해줘야 되는 그런 지역이 몇 개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선정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번에 선정하는 그 선정 기준은요, 주민 동의율과 정비구역 지정 요건 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신청구역 중에서 총 15곳에서 한 20곳을 사업지로 선정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15곳에서 20곳을 선정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정비구역이 이미 지정된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그 지역이 상당수 들어갈 것이고요. 일부 사업지만 이 신규 지역이나 해제 지역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 중에서도 과거에 예정구역으로 묶여서 사업이 정체되었던 그 지역 중에서 동의율이 높은 그런 지역들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규 지역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자, 이 공공재개발의 모집 공고는요, 이 매년 있을 예정입니다. 매년 서울시에서 나온 공문인데요, 매년 공문을 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아니면 그 다음에 선정될 후보지에 먼저 선점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공공재개발은 지금 처음 한 거기 때문에 겪어보지 않는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개선하거나 아니면은 보완하는 그런 작업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고요. 또한 확대에 대한 움직임이 있죠. 자, 9월 1일 날 도정법 입법을 예고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 첫 번째는요,
이 활성화지구 지정 이전에 예정구역을 지정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가장 큰 목표는요, 이 신축행위나 또는 지분 분할 행위를 제한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입주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기준위를 정하게 되는데, 이 권리 산정이라고 합니다. 이 권리 산정위를 정해서 명확하게 입주권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이 법률적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도정법에. 자, 두 번째는요, 이 공공재개발 사업의 투기 방지 대책이 있었죠. 이게 공공시행자 지정 3분의 2나 또는 50%죠. 대부분 조합 설립 인가를 안 받기 위해서는 3분의 2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텐데, 이 공공시행자 지정일 또는 활성화지구 지정일 이후에 승계하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그런 경우에 일반 분양가 또는 주변 시세를 적용하겠다라는 것이 이 도정법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자지 않습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는 언제가 안전하고 언제가 수익이 극대화될 것이냐라는 것으로 볼 때, 이 투자 가능 시점은요, 최소한 이 활성화지구 지정 이전으로 가야 되겠고요. 이 투자 가능 시점 이전에 예정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신축에 대한 부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전에 먼저 선 진입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안전하게 신축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신축을 선호하는 이유가 이 전세금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2년마다 5%씩 상향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금이 회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선정이 되지 않거나 또는 늦춰졌을 경우에 이 신축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죠. 이 건물이 새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신축을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신데요. 자, 이렇게 공공재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매물이 많지 않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간량리, 청량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2020년 10월 28일 저번 달이었죠.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종합구상이라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만 좀 살펴보면요. 자, 청량리역 일대를 교통, 일자리, 문화, 주거 등을 갖춘 동북권 활성화 중심지 육성을 하겠다. 중심지 육성하겠다. 이 동북권의 가장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균형 발전과 자족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 종합구상의 목표다, 목적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이 이 교통과 그리고 일자리는 상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집값을 올리는 것에. 근데 이 교통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청량리에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직원들이 출퇴근을 해야 될 텐데요. 이 출퇴근이 뭐 어디에서 타든지 간에 이 청량리로 오는 게 수월하다라고 한다면 회사들이 많아지고 당연히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아지고요. 또한 그로 인한 상권이 발달이 되고 문화와 주거가 개선이 되고 발달이 된다라는 말과 동의가 됩니다. 따라서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는 매일 15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2030년, 그러니까 GTX가 다 다닐 때쯤이죠. 이때쯤이면 33만 명이 이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청량리 이용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환승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것도 종합구상에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 환승 동선이 복잡해서 GTX B노선과 C노선을 수평 환승 시스템으로 바꾸게 된다면 1분 15초에서 10초로 단축이 된다. 그냥 옆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빠르고 편안하게 환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안에 일자리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왕산로 측은 업무 상업 축으로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홍릉로 측, 여기 뭐 도시재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료, 바이오 분야죠. 자, 그래서 R&D와 산학 연계 축으로 개발하겠다. 그리고 시립대 측은요, 이 대학교지 않습니까? 이 대학과 연계를 해서 이 청년과 창원 문화 축으로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결국은요, 이 청량리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종합적인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용두 3구역은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요? 자, 용두 3구역은요, 이 청량리역 인근에 있습니다. 용두 3구역을 보기 전에 이 바로 앞쪽, 밑에 쪽이죠. 이 밑에 쪽에 보면요, 그 유명한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 아파트가 있습니다. 2023년 7월에 입주할 예정인데 65개층이죠. 65층에 5개동이 들어가고 그리고
1953세대, 약 2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인데, 여기에 랜드마크 타워가 한 개동이 들어가서 오게 됩니다. 이 랜드마크 타워에는요, 이 호텔이나 오피스텔, 쇼핑몰 등이 들어갈 텐데, 자, 이 문화를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 L65와 그리고 청량리역과 연결을 시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스카이 L65 밑에를 보면요, 한양수자인이라고 있습니다. 한양수자인 192. 자, 2023년 5월에 입주할 예정인데, 이 한양수자인 192는요, 총 59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4개 동이고요. 자, 1152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요. 2023년 5월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한양수자인 옆에는요, 해링턴 플레이스가 있는데, 이 해링턴 플레이스는 2023년 1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자, 이 청량리역을 인근으로 해서 약 한 11개의 동이 50층 이상 되는 건물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즉, 스카이라인이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이로 인한 유동인구와 회사, 그리고 교통,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본다면 정말 간양리라고 불릴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용두 3구역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바로 이 한양수자인 밑쪽에 있습니다. 자, 이 용두 3구역에서요, 이 한양수자인이 공사하는 모습이 바로 인근에 보일 정도로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들 상업지역에 위주로 되어 있는 약 한 11개 동의 그 시설들은 주상복합시설입니다. 자,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이 용두 3구역이 최고의 입지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 용두 3구역은요, 이 청량리역과 한 7, 8분 정도 거리가 됩니다. 자, 이 청량리역의 교통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 청량리역에 현재 다니고 있는 지하철은요,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경원선, 그리고 분당선이고요. 철도 교통은 ITX, KTX, 그리고 GTX C노선으로 SRT가 들어간다는 게 이번에 발표가 된 게 있죠. 그러면 SRT도 향후엔 들어갈 예정이고요. 자, 앞으로 생겨날 지하철은 면목선, 그리고 강북 횡단선, GTX B노선, GTX C노선이 이 청량리역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 청량리역이 정말 동부권의 삼성동이라고 불릴 만큼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고 교통이 집중되고 사람이 모이는 그런 지역이 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용두 3구역은요, 과거에 재개발을 진행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용두동 39번지 일대라고 불리는데 면적은 약 한 23,854제곱미터입니다. 약 한 7,000평이 넘는 그런 규모고요. 자, 최초에 2003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다가 2005년도에 추진위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85% 동의를 받아서 2007년도에는 종합창립총회를 열었는데요. 이게 해제가 됐죠. 2013년에 33.8%의 반대 의견으로 구역이 해제가 됐는데, 이게 해제된 이유는 바로 비대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대위가 여러 가지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해제에 찬성을 하면서 이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는데, 그 이후부터 슬럼화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슬럼화된 지역을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게 바로 공공 재개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조합원 수는요, 약 한 350명으로 추정이 되고요. 자, 공공 재개발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자, 그런데 조금 늦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의율이 약 한 20%로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라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번 시범 단지에도 선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무게감은 다음 선정이나 아니면 다다음 선정에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런 지역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비지수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이 공공 재개발이 아니라 일반 재개발도 추진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조합원 수가 작기 때문에 단결을 한다면 동의율 75%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그런 유리한 면이 있다. 사업성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유리한 면이 많은 용두 3구역이 되겠습니다. 자, 지방에 계신 분들도 전화를 저한테 많이 하시는데요. 그 지역을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진짜 뭐 노후도가 되나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영상을 좀 담아봤는데요. 이 본 매물 옥상에서 찍어봤습니다. 여기가 청량리역이고요. 여기가 L65, 그리고 여기가 한양수자인 192 효성 플레이스, 해링턴 플레이스죠. 자, 이 지역을 보면요, 대부분 이 낮은 건물이 많습니다. 낮은 건물 중에서도 단독주택이 많고요. 공동주택은 많지가 않은데 빌라가 많지 않다는 얘기죠. 또한 신축도 많지가 않고요. 이 길을 보면은 이 3m 이내의 도로가 많습니다. 그 접도율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현장 옆에 용두 3구역 옆에는 바로 이 한양수자인이 공사 중이고요.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4m가 안 된 도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낙후돼 있고 낡기 때문에 정비지수에 선택하는 요건 중에 접도율 부분이나 호수 밀도에 대한 부분이 충족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당연히 노후도도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분양 가격은 3억 8,500만 원부터요. 4억 500만 원까지 있고요. 그리고 예상 전세가가 한 2억 5천, 뭐 많으면 2억 6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상 총 투자금은 1억 3,500만 원으로 시작이 되고요. 1억 3,500에서 1억 한 4,500, 1억 5천 미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추천드린 그런 지역은요, 청량리 역세권 인근에 있는 용두 3구역에 대한 매물을 소개시켜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세미나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세미나를 이 공공재개발과 관련된 투자 세미나를 할 예정입니다. 그게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할 때마다 그때 저희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미나나 아니면 이 매물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저는 강스타였습니다.